행복의 조건. 어떤 사람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즐기고 있는가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일을 슬퍼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행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전혀 느끼질 못한다. 슬퍼하고 있는 일이 그 자체로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면 그만큼 인간은 더욱 행복해지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건축 공사장의 보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직공은 전체의 설계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알고 있다 해도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질 않다. 생애의 하루하루를 1시간씩 영위해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와 성격 그리고 형태의 전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자기의 생애가 탄탄하고 무게가 있으며 계획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다면 그 윤곽 즉 설계도가 눈앞에 뚜렷하게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일이며 또 유익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너 자신을 알라. 교훈을 조금이라도 느낄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행복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직무, 역할, 대외적인 입장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무, 역할, 대외적인 입장이 매우 중대한 것이라면 생애의 설계도를 한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고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활동력을 분발시키며 나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나그네가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오솔길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듯이 우리들도 생애의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전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서는 자기가 남긴 행동, 업적, 작품의 진정한 관계, 세부적인 일관성과 연관성, 게다가 그 가치까지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자기 성격의 고정적인 틀에 갇혀서 그저 동기가 유발되는 대로 능력의 정도에 맞게 행동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처해 있는 순간순간마다 타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로소 결과를 보고서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고서야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무엇에 의해 행해졌는가가 분명해진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나 불멸의 작품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며 제작하고 있는 동안은 이것을 훌륭한 행위, 불멸의 작품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지금의 의도와 합치하는 것, 따라서 현재 상태에 합당한 것이라고 의식할 따름이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관성에서 보면 비로소 자기의 성격과 능력이 보다 확실해진다. 그런 다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수없이 그릇된 길에서 마치 유령에게 끌려온 것처럼 자기 자신의 본질에 도달되어 바른 길을 밟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인간의 이론적인 면에도 실천적인 면에도 또 반대적인 의미에서 악이나 실패의 면에서도 들어맞는 것이다. 삶의 균형을 잡아라. 우리들 주위의 일부는 현재에 그리고 다른 일부는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도 처세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다. 현재에만 급급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경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하다.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 소심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냉정하게 적절한 균형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력과 희망으로 미래에만 살고 언제나 앞만 바라보고 미래에 속하는 것들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성급하게 받아들여 또한 현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머리에 묶은 막대기에 매달린 먹이가 눈앞에서 하늘거리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을 듯한 착각에 걸음을 빨리 한다는 저 이탈리아의 당나귀에 비유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하루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게다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자신의 일생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배려에만 몰입해 있다든가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한 것이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며 과거도 우리들의 상상과는 달랐다는 점을 느끼고 미래도 과거도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할 만큼 그다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육안으로는 대상이 조그마하게 보이지만 정신적인 눈으로는 커다랗게 보이는 법이다. 현재만이 진실하며 현실적이다. 현재야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들의 현실 생활은 순전히 현재 속에 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불쾌감과 고통이 따르지 않고 최소한 어떻게든지 견딜 만한 정도의 한 시기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향락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희망의 좌절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굴을 구기며 절호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화를 낸다든가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든가 하여 모처럼의 좋은 한 시기를 놓친다든가 혹은 경솔하게 이것을 결단 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한가할 때 오히려 쉬기가 더 어렵다. 모든 것을 억제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의 시야, 활동 범위, 접촉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은 행복해지며 그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괴로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는 수가 많다. 그 범위의 확대와 함께 걱정이나 소망이나 공포도 심화되고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님도 처음부터 우리들이 아주 불행하리라고 상상하는 만큼 결코 불행하지 않다. 얼굴에 나타나 있는 부드럽고 명랑한 것 같은 평온함이 뚜렷한 증거가 된다. 또 생애의 후반이 대체적으로 전반보다 비애로 끝나는 경우도 그 일부는 이 원칙에 기인한다. 왜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사람들과 접촉하는 교제의 범위가 차츰 넓어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은 아주 제한된 환경과 극히 좁은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청년기가 되면 범위가 이보다 훨씬 넓어진다. 장년기에는 시야의 범위가 전 생애로 모든 것을 억제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의 시야, 활동 범위, 접촉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은 행복해지며 그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괴로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장님도 처음부터 우리들이 아주 불행하리라고 상상하는 만큼 결코 불행하지 않다. 얼굴에 나타나 있는 부드럽고 명랑한 것 같은 평온함이 뚜렷한 증거가 된다. 또 생애의 후반이 대체적으로 전반보다 비애로 끝나는 경우도 그 일부는 이 원칙에 기인한다. 왜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사람들과 접촉하는 교제의 범위가 차츰 넓어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은 아주 제한된 환경과 극히 좁은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청년기가 되면 범위가 이보다 훨씬 넓어진다.